요즘 산책로나 공원 가면 맨발로 흙길 걷는 분들 정말 많이 보이죠. 바로 접지, 영어로는 어싱이라고 부르는 건강법인데요. 몇 년 동안 고생하던 만성 통증이 며칠 만에 줄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밤에 푹 잔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의 염증이 싹 가라앉았다. 심지어 맨발 걷기만으로 말기암이 치유되었다 같은 놀라운 후기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제 남편도 접지밴드를 착용한 지 3일 만에 구부러지지 않아 글씨를 쓰기 힘들었던 엄지손가락이 다시 구부러졌어요. 도대체 맨발로 땅을 밟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진짜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 시간에는 맨발 걷기의 원리인 접지의 원리, 논문에서 실제로 관찰된 변화, 그럼에도 맨발 걷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다이소 물건으로 실내에서 접지 효과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접지의 원리를 검색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는 거대한 음전하의 창고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지구의 음전하가 발바닥을 타고 몸속 세포 깊숙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 전자들이 몸속에 있는 나쁜 활성산소를 직접 중화해서 염증을 없애준다. 듣기만 하면 정말 완벽하고 신기한 치료법 같죠. 하지만 과학적 논문과 생리학적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설명에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커다란 맹점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겨울철에 난로 옆에 금속판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난로에 직접 닿지 않아도 금속판이 점차 따뜻해지겠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방 안에 있는 전선이나 컴퓨터, 가전제품,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전기장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몸에 수볼트 정도의 전압이 쌓이게 되는데 이걸 체전압이라고 해요. 이때 뜨거워진 금속판에 차가운 물이 흐르는 냉각관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속판의 열이 냉각관을 따라 스르르 빠져나가면서 금속판 온도가 내려가겠죠. 접지가 바로 이 원리라고 해요. 다시 말해, 금속판의 열은 우리 몸에 쌓인 전기 전하, 냉각관은 접지선 또는 맨발, 냉각수는 거대한 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몸과 땅이 연결되는 순간 쌓여있던 전압이 지구의 전압과 수평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전압이 지구의 전압과 같아진다고 해요. 실제 연구 논문에서도 사람들이 방 안에 있을 때 측정된 체전압이 땅에 접지하는 순간 평균 58배나 뚝 떨어졌다고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접지가 인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조사한 연구도 있는데요. 2012년 연구에서는 인체를 지구에 접지했을 때 수면, 통증, 스트레스, 자율신경계 및 일부 생리지표가 개선된 걸로 밝혀졌어요.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와 그 정확한 작용 기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접지를 맞는 치료법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아직 기전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찰된 연구 결과까지 모두 무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실제로 접지를 경험한 사람들 중 건강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듯이요. 그럼 가장 효과적인 접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접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축축한 바닷가인데요. 전기는 물과 소금기가 있을 때 가장 잘 통하는데 바닷물과 젖은 모래는 전기가 완벽하게 통하는 최고급 천연 전도체거든요. 일반 건조한 흙길보다 접지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해요. 만약 바닷가가 멀다면 비 온 뒤 촉촉하게 젖은 동네 산책로나 잔디밭을 걷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맨발 걷기를 통한 접지가 이렇게 좋은 건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맨발 걷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다이소 제품으로 실내에서 접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금속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하는데 스테인리스나 구리 같은 금속을 이용하면 사람과 땅 사이에 전기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전기 전도만
정도만 놓고 보면 은이 스테인리스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하지만 접지용품은 단순히 어떤 금속을 썼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요. 특히 은사 섬유의 굵기나 은 코팅의 두께, 섬유들이 서로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전기가 흐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스테인리스 소재의 접지용품도 충분히 높은 접지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접지 전후에 저의 최전압의 변화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선 건물이 접지 공사가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6,000원대의 접지 테스트기를 샀어요. 이렇게 콘센트에 꽂아서 불이 나오면 접지 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는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해서 이 테스트기를 사서 실제 접지 공사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접지 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 다이소에서 산 5,000원짜리 대형 스탠바트와 양쪽이 집게로 되어 있는 이 접지 선과 1메가옴 저항이 들어있는 안전 접지 플러그를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시판되는 모든 정품 접지 제품의 선 내부에는 1메가옴 상당의 안전 저항이 들어있는데 이 저항은 미세한 정전기 최전압은 흘려보내면서도 비상시 고전류가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콘센트 구리 부분에 직접 집게를 꽂는 것은 누전 등으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꼭 이 안전 접지 플러그를 이용하세요. 콘센트에 접지 플러그를 꽂고 플러그 꼭지에 접지선을 연결하고 다른 쪽 집게는 바로 이 스탠바트에 연결한 후에 내 몸에 스탠을 대기만 하면 최전압이 정말 많이 빠져나가는데요. 멀티 테스트기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최전압은 2.7 정도로 보이네요. 먼저 전자파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노트북을 그냥 사용할 때 제 최전압은 17까지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가 실내 교류 전기장에 의하여 유도된 최전압이에요. 지구에 비하면 이만큼 최전압이 올라간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접지 밴드를 손목에 한번 차볼게요. 이렇게 밴드를 차면 이렇게 교류 최전압이 0.7로 뚝 떨어지죠. 이것만 해도 엄청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17이 넘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전기 전도만 놓고 보면 은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은사도금 접지 밴드를 손목에 한번 차볼게요. 아까보다 더 떨어져서 0.1로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은사도금된 접지밴드가 앞전의 접지밴드보다는 전기전도가 좋아서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다이소에서 산 스탠마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결한 후 맨살에 올려놓고 측정해 볼게요. 뚝 떨어져서 0으로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웬만한 비싼 접지 매트보다 훨씬 전압이 떨어지는 수치예요. 이 상태는 내 체전압과 땅의 전압이 일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은사도금된 접지 밴드보다 이것이 더 좋은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은사섬유의 굵기나 은 코팅의 두께 등이 영향을 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스탠바트 사용 시 피부 접촉 면적이 압도적으로 넓어서 피부 저항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꼭 노트북이 아니더라도 전기로 이용하는 다양한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접지 밴드를 차고 있을 때랑 차지 않고 그냥 사용할 때랑 최전압 수치가 크게 차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 테스트기를 한 후로 실내 접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때는 은사도금 접지 밴드를 차고 인덕션 앞에서 음식할 때는 선이 얇지만 긴 접지 밴드를 차고 컴퓨터를 할 때나 소파에 앉아 있을 때는 스탠바트를 몸에 대고 있어요. 지금까지 맨발 걷기의 원리인 접지의 원리, 논문에서 실제로 관찰된 변화, 그럼에도 맨발 걷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이소 물건으로 실내에서 접지 효과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